자, 요즘 듣기 싫은 외부 소리 때문에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개 짖는 소리, 노키즈존, 카페 소음, 이런 소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제주도를 다녀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귀를 아예 틀어막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몇 명 때문에 몇백 명이 피해를 감수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당연시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인권이나 정당성을 따지려면 국회로 진출하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키즈존의 사례를 봅시다.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랑 쉬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원래 애들이 얌전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건 불법이라고 하면서 국민의식이 족같다고 하네요. 자, 보통 키즈존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고치는 애들이 잘못이냐, 아니면 통제 못하는 맘충들이 잘못이냐, 이거죠. 개가 짖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개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귀여운 애들이 본능에 따라 노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애들을 통제하지 않는 맘충들이에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이가 울거나 고음으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신발 신고 의자 테이블 위로 올라가거나 음료나 음식을 쏟는 걸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맘충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무개념, 몰상식, 개무식, 개진상, 맘충들 때문에 애가 있는 일반 가정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죠. 앉아있는데 옆에서 이러면 신경이 분산돼서 계속 의식하게 되고 그냥 분위기 잡칩니다. 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뜬 적도 몇 번 있어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피해망상증에 걸린 맘충들은 이런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족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흡연만 금지하면 되지 왜 담배 자체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냐는 거죠.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운영 방침에 따라 운영하는 곳이에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컨셉으로 포지셔닝해서 운영한다고요. 이건 대다수 고객을 위한 사장의 배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장의 대책입니다. 실제로 한 식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사장이 손해배상을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입니다. 식당 내에 일단 들어오면 모든 안전사고에 있어서 책임의 부분은 식당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오죽하면 매출 감소를 감안하면서까지 이러겠습니까? 사장 입장에선 먹고 살기 위해 양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한정해서 네거티브 공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입장이 가능한 사람의 유형 100가지를 전부 공지해야 맞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 노키즈존이 아닌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노키즈존인데 모르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배려 차원에서 나가야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나머지 고객분들을 배려하는 노키즈존이니까요. 이런 소수 인원 때문에 대다수가 떠안아야 되는 비용 낭비, 시간 낭비, 심적 낭비는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노키즈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최우선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카공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카공족이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를 보죠. 스타벅스에 스터디족이 많은 공간이 있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올라와서 시끄럽게 떠들더라.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카공족들은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집 근처에 있는 스벅에 책 보러 가기도 합니다. 스벅에는 콘센트나 테이블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카공족들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원래 카페가 공부를 위해 정숙해야 되는 곳입니까? 보통 담소를 나누려고 많이 가는데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나요? 물론 졸라게 떠드는 무식한 사람들은 욕 처먹어도 됩니다. 암튼 스터디룸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진상이 아닌 이상 거슬려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같은 자리에서 죽 때리는 카공족들은 정당하게 커피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앉은 이 자리세도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리를 맡아놓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다 보고 몇 시간 뒤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독서실, 도서관인가요? 이런 카공족들이 많아지다 보면 카페 사장 입장에서는 회전율, 매출,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임계치를 넘어갈 경우 공생관계는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결국 카공족 본인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노키즈존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카공족은 공존은 하되 상식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두 내용에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개진상들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라이들 몇 명이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내니까 다수에게 화기금지가 된 거고, 또라이들 몇 명이 해외에서 국가망신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슈든 사회적 공감대라던가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자, 결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고방식이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쓸데없이 권리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된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